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음법상 책임에 대해서 우리 발행인 책임은 약속어음과 한어음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어떻게 해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어음의 인수인 이제 책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수인은 환어음에만 있죠. 그래서 환어음의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의 어음금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아까 보았듯이 이렇게 발행, 배서, 지급인.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인수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게 인수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주체무자가 되죠. 이게 인수랑 주체무자 되면 이제 어음금 지급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어음금 지급 인수한과 더불어 이분에게 어음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이 주체무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이 주체무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의무가 없다. 환어음의 인수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지급은 인수인이 되고 어음상 주체무자다.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어음상 주체무자 이분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서인의 책임. 이런 배서인 B의 책임에 대해서 보시면 자, 환어음의 배서인은 반대 문헌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에 대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환어음일 때는 뭐예요? 인수, 그 다음에 지급이 거절됐을 때 인수와 지급에 대한 인수와 지급에 대한 담보 책임. 인수와 지급에 대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인수와 지급에 대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와 지급에 대한 담보 책임. 약속어음에도 반대 문헌이 없으면 지급에 대한 담보 책임이죠. 왜 이제 약속어음은 이제 인수란 말이 없죠? 지급인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우리 앞에서 충분히 다 이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합동 책임을 보시면 제가 합동 책임도 협동 책임이라 했죠. 여러분 정정을 하고 합동 책임이 되겠습니다. 어음상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모든 자. 어음상에 이렇게 어음 위에다가 이제 기명 날인 서명하는 모든 자, 전자. 환어음에서 인수인과 발행인이 되겠죠. 그럼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 또는 양어음의 배서인. 이거 그냥 지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음 소지인에 대해서 합동 채무자로서 어음금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이렇게 어음금 체급, 이 사람 또 A, B, C, D 했을 때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재소구.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소구 의무자로서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자는 다시 자기의 전자에 대해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재소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구가 반복됨에 따라 소구 금액이 증대하므로 소구 의무자는 어음이 자기에게 순차 소구되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아직 청구받지 않더라도 자신에서 어음금 지급을 하고 어음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음 소지인은 많은 채무자 중에서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는 자유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음금을 달라 하더라도 다 어떻게 청구할 수 있다. 왜? 얘들은 합동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뭔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배서인 또는 이렇게 누구에게 발행인에게 또는 여기 I라는 사람이 있다 지급인에게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뭘 이제 살펴봤냐면 어음상의 권리,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어음법상의 권리에서 발행인이 책임지는 거, 발행인은 약속어음과 한어음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배서인. 이해됐습니까? 배서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배서인. 그 다음에 합동책임. 이렇게 책임을 우리가 한어음과 약속어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요한 또 어음의 항변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음의 항변에 대해서 학습하는데요. 그 어음 항변 이게 좀 별표 좀 치세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어음 항변이 뭐냐? 그 다음에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 항변이 절단된다. 이 말은 항변할 수 있다는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항변을 못한다. 그럼 이 항변이 절단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단이니까 이상하네. 제한된다, 절단된다. 뭐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되거나 절단되기 위한 요건들이 필요하죠. 그런 요건들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어음 항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음 항변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이제 어음 항변을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하면 되죠. 거기 우리 49쪽에 보시면 어음 항변이란 뭐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거기 쭉 중간쯤 내려오시면 예를 들어 갑 매수인이 을 매도인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찾으셨어요? 예를 들어 갑 매수인이 을 매도인에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가면 악의의 항변이다 이런 말까지 가로 닫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박스를 묶으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별표 한 3개 치세요. 이걸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걸 꼭 알았죠, 여러분? 어음 항변의 의 및 인적 항변의 절단에서 어음 항변이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줄이면 예를 들어 매수인 갑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하기 위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악의 항변 되겠죠. 이렇게 요걸 딱 이렇게 박스를 묶고 별표를 치는 게 낫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 자, 박스를 쳤다는 전제하에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집이죠?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야, 너 이거 3억에 살래? 이렇게 했어요. 이거 예. 응. 살래? 응. 이렇게 청약, 승낙. 그래서 매매 계약이 뭐야? 성립됐다. 이렇게 이제 매매 이제 계약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성립이 되면 매매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행의 이제 관계로 하겠죠. 자, 그리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생기는데 매도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 이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아시죠?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동시 이행의 관계에 놓인다. 만약에 우리 등기를 안 내주는데 갑이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갑이 돈을 안 주는데 을이 등기를 넘기겠습니까? 얘들은 민법에 의해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에서 만약에 이제 등기를 이제 넘겨 이제 주려고 이제 하면서 얘가 이제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 대금 대신 뭘 이제 얘가 대금을 지급하냐면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발행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취인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관계가? 그런데 이제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되냐? 무효되거나 취소가 됐다. 이 계약 자체가 취소됐다. 그럼 지금 어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 을이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이걸 가지고 갑에게 가서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니? 우리 계약이 있었니? 없어졌잖아. 무효 또는 취소했잖아. 근데 너 왜 이 어음을 가져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냐? 난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항변이다 이 말입니다. 항변. 당사자 사이에 할 수 있는 항변. 이런 항변. 인적 항변입니다. 이런 인적 항변에 대해서만 뭐 절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사자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 물적 항변이다. 자, 이제 이 그림 이해되시죠? 지울 거예요, 여러분. 지울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지워서 합니다. 자, 이제 지워요. 갑이죠. 매도인. 어음을 발행했다. 대금 대신 뭘 줬다? 어음을 발행했다. 매수인, 매도인. 어음을 발행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발행인이 돼요.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 대신. 그 다음 얘는 수취인. 그래서 이제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됐다. 무효 또는 취소됐다.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걸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이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지급 제시를 했다. 돈 달라? 그럼 얘가 뭐야? 이것도 지금 무효취소인데 이거 어떤 근거에서 이 소지를 하고 달라는지 키가 차죠? 못 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변이에요. 어음 항변. 이런 어음 항변은 바로 뭐냐? 인적 항변이다. 얘들은 절단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여기에 터잡아서 만약 이게 무효 취소되기 전에 얘가 병에게 뭐 했냐? 배서했다. 그럴 수 있겠죠? 배서했다. 얘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선이에요. 선이 어떻게 할까? 이게 무효 취소된 상황에서 배설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몰랐어요.
이럴 때 이분이 이렇게 지급 제시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얘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악이었다. 악일 때는 악의의 항변이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악의의 항변. 자,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일단 여러분 이제 거기 박스로 이제 묶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를 좀 여러분이 이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례를 우리 칠판에 제가 그랬던 이 사례를 보면서 예를 들어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위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죠?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어음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 어음 가지고 있어라. 자, 이렇게 했을 때 매매 계약이 무효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음은 발행한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해서 어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는 뭐가 됐어요? 당사자 간에는 네가 왜 우리 계약이 없는데 왜 이거 가지고 돈 내라 그래? 돈 못 줘 임마. 응. 저리 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항변이에요. 자, 그래서 직접 당사자 간에는 주장할 수 있다. 중장이 아니라 주장. 이걸 뭐라 그러냐? 인적 항변이 되겠죠. 자, 이 어음이 제3자 병에게 배서 양도되어 병이 갑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갑은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당연히 이 사람이 선의일 때입니다. 다만 병이 갑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즉 갑이 인적 항변에 대항할 수가 없어 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효가 됐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 이걸 알고 어차피 내가 배설을 받았기 때문에 갑과 을가 쉽게 말해서 갑과 을과의 와의 관계지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취득한 때는 갑은 병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없다? 항변할 수 있다. 이런 항변은 이 사람이 악일 때는 악의 항변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맨 위에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자, 어음 항변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어음 항변이란 어음 채무자가 어음 소지인의 어음상 권리 행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맞습니까? 어음 항변이란 어음 채무자가 누구야 여기서? 갑을 병에 의해서. 당연히 약속 어음일 때는 갑이 되겠죠. 어음상의 권리 행사를 거절한다. 민법에서는 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서 채무자는 양도에 대한 모든 항변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민법 총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음수편은 이러한 민법과 달리 이 유통성과 피지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음 채무자의 양도인 배선에 대해서 인적 항변을 제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배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어음 채무자는 당사자에게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어음 채무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유진에 대해서 인적 관계에 있는 항변을 소유진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어음의 항변이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이제 주장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야? 인적 항변. 당사자 이외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물적 항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분류해 보면 이제 2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어음을 분류하면 인적 항변, 즉 상대적 항변. 상대적이란 말은 어떻게 해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항변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물적 항변은 절대적 항변이에요. 그래서 항변을 그냥 계속 하는 거지 항변이 절단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물적 항변은 모든 청구자에게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물권 같은 거죠. 이제 물권은 이제 대세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게 소유권이 제 거란 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채권은 뭐예요? 그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물적 항변은 이제 물권적 효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적 항변은 모든 청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고요. 자, 인적 항변은 특정인 당사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입니다. 자, 당사자 간의 인적 관계에 의해서 항변이 인정되는 항변은 인적 항변. 예를 들면 원인 관계의 무효 취소. 아까 봤던 이 원인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이런 건 뭐라 그래요? 바로 인적 항변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음 요건의 흠결, 위조 변조, 만기, 시효 완성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당사자와 관계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적 항변.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항변이기 때문에 물적 항변이랍니다. 중요합니다. 어음 항변이 제한된다. 그럼 항변할 수 있다는 말이야? 못한다는 말이죠. 어음 항변이 제한된다. 항변이 단절된다. 이런 말은 못한다.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그 어음 항변의 제한 절단은 인적 항변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물적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하세요. 물적 항변의 예가 뭐냐? 물적 항변은 뭐냐? 절단 가능하다, 절단 불능, 절대적 항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권상에 어음에 기재된 항변이 있는데 기본 어음의 어음 요건이 흠결됐다. 어음 요건이 뭐가 있었습니다. 뭐 성립하기 위해서 뭐 기재상이 누락됐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증권상의 항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절단시킨다, 절단시키지 못하죠. 이거는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기의 미도래, 만기가 미도랬던 것을 누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음에 기재된 지급필, 그 다음에 일부 지급 이런 것들은 항변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뭘 기억하시냐면 기본 어음의 어음 요건의 흠결, 그 다음에 만기 미도래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거는 뭐예요? 뭐 누가 주장해서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누구나 다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뭐예요?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적 항변에서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서의 불연속, 그 다음에 무담보 문원. 자, 우리 그 무담보 배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배서 금지 배서, 그 다음에 배서 금지 어음 이런 거 우리 공부했죠. 어디에서? 우리 배서의 효력에서 또 특수 배서에서 그런 걸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들을 보면 증권상 항변이 되지만 이 비증권상의 항변이란 말은 어맹의 효력하는 항변으로서 의사 무능력차, 그 다음에 행위 무능력의 항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증권에 기재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뭐 무능력자가 뭐 어음을 어떻게 해요? 배서하고 뭐 발행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항변, 이건 물적 항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의 항변, 위조, 변조가 됐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 공시채고에 의한 채권 판결 이런 것들, 어음 금액의 공탁, 뭐 법령 위반에 대한 항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증권의 비증권적 내용이지만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서 무슨 항변이 된다? 그렇죠? 당연히 물적 항변이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 구별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항변입니다. 인적 항변,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항변이고, 이런 인적 항변은 당연히 뭐 될 수 있다? 그렇죠. 절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적 항변의 절단, 인적 항변의 단절 이런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갖습니까? 상대성을 갖습니까? 상대성이다. 그래서 채권 이제 물권에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채권적 효력이 있는 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럼 우리 아까 보았던 우리 사례도 이게 갑과 을의 사이에 이런 사례에도 어음법 17조에 해당하는 거, 해의가 있을 때만 대항 가능한 항변이 있고요. 해의가 없으면 선의일 때는 뭐 지급해야 된다, 항변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원인 관계 부존재. 그럼 원인 관계가 무효되거나 취소됐다 또는 해지됐다 이랬을 때는 뭐 어음금 지급을 뭐 하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 우리 그 민법 103조 공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 행위는 우리 무효로 보고 있죠. 이런 104조 폭리행위 같은 경우 이런 것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불공정 거래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적 항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위반했을 때 우리 항변은 전부 다 이 인적 항변. 그럼 어음과 상환하지 아니한 지급, 면제, 상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인관계 부존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인관계 반사적 항변, 그 다음에 법령 위반, 그 다음에 어음과 상환하지 않은 지급, 면제, 상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음금의 지급 연기 요거 정도까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자, 이건 이제 어음법 17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어음법 17조에 해당하지 않는 항변은 악의 또는 중대한 가실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 교부의 흠결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의사의 흠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때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때 우리 민법에서도 의사표시가 일치되죠. 그래서 일치되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뭐 비준의 의사표시, 통정하의 표시, 착오. 그러면 일치되지만 일치가 자기 주관적인 스스로 의견이 아니라 외압에 의해서 있었다. 사기, 강박 이렇게 된 이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적 항변이죠. 그럼 이제 백지어음의 보충권이 남용됐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인적 항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124조, 상법 394조에서 뭐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어음 소신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게 나온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물적 항변은 절대적 항변에서 단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이 기재된 내용과 비증권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 항변은 단절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 그래서 얘들은 어음법 17조에 있느냐, 해당되느냐, 그 다음에 17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눠서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객관식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분류해서 공부를 해 두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융통어음의 항변이 있는데요. 우리 융통어음은 우리가 뭐였어요? 진성어음, 상어음에 반대되는 호의어음이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호의어음 이제 기억나세요? 일방의 그 신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거래가 없이 그냥 어음을 발행해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비어음, 차어음 뭐 이런 말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되는데. 호의를 어음 받았다. 얘가 지급을 하면 당연히 미쳐서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시에게 배서했다. 일정한 경우 지급을 해오면 지급해야 한다. 이게 호의어음이라고 그때 했잖아요. 제3자에게 배소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급 거절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융통어음에 대한 항변을 보시면 어음 채무자, 융통어음 우리가 호의어음이었어요. 어음 채무자는 융통어음의 항변을 직접 상대방을 제외하고는, 그죠? 어음의 취득자의 그의 선, 악을 불문하고 또는 기한 후 배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전에 수업에서 배웠죠 여러분? 다 잊어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만 뭐 융통어음과 상호 교환으로 교부된 어음이 지급 거절되었다는 것을 취득자가 알았을 때는 대항 가능하겠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이제 어음 항변에 이제 제한이 되거나 이제 절단이 되기 위해서, 그럼 이런 이제 제한 절단은 뭐 인적 항변만 해당되죠.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면 요거 좀 별표 좀 치시고요. 어음법적 유통 방법에 의해서 양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도가 되더라도 항변이 절단 제한되기 위해서는
어음법적 양도 방법, 즉 배서 동합세요, 배서나 교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되지 뭐 상속 합병해서 안 된다. 그래서 어음법적 유통 방법에서 양도된다. 기한 후 배서, 기한 후 배서가 뭐였습니까? 지급 거절된 배서 또는 부도 후의 배서, 이런 배서가 안 된다. 알았습니까? 왜 이렇게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 인적 항변이 절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어음법적 유통 방법, 배서나 교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한 후 배서가 아닐 것. 세 번째,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죠. 선의취득에서도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선의취득에 대한 요건으로서도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해주지. 그것도 없는데 이걸 소유권 취득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다. 자, 그래서 어음항변의 제한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어음취득이나 보호할 만한 어음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세 번째, 특히 어음취득자가 선의일 것, 악의일 때는 아까 뭐였어요? 아까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갑이 매수인인데 발행했죠. 우리에게. 그래서 아까 이게 원인 관계가 뭐 이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래도 이 사람이 배서했다. 누구에게? 병에게.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사항을 몰랐다. 선의일 때는 지급 제시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다. 악의였다. 이럴 때는 지급을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일단 항변한다 못한다? 항변 못한다. 그럼 이거 뭐야? 절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거절 못한다. 항변이 거절 못한다. 그래서 항변한다 못한다. 참. 악의일 때는 죄송합니다. 악의일 때는 악의의 항변이라 했어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항변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이럴 때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터져봐서 예를 들어서 또 배서했어요. 누구 갑을 병정. 이 사람은 악이에요. 또 배서했어요. 누구에게? 갑을 병정 무에게. 이 사람은 선의 악이.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요게 선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갑이 을에게 발행을 하고 원인 관계 무효됐고 배서했는데 요거 아니고 요 사람이 요럴 때 악의일 때 병이 악일 때 정에게 배서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있는 뭐야? 모르는 선의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더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지저분해서. 악의일 때는 이 사람은 항변할 수 있죠. 그죠? 악의 항변. 이럴 때 정에게 배서했습니다. 아까 이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무에게 또 배서했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은 선의이고 이 사람은 악이 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지급 제시를 했을 때 악의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급을 해야 한다. 악의이더라도. 왜? 요 사이에 선의가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법칙? 엄폐물의. 우리 군대 가면 은폐, 엄폐 이렇게 위장을 하죠. 위장되어 있다. 이런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어음취득자가 선의일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항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어음법적 유통 방법, 기한 후 배서가 아니고 독립된 경적이 있고, 그 다음에 어음치드가 선이 있고, 악의가 아니다. 악의일 때는 항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어음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해의, 즉 어음이 취득하는데 어음법적 인적 항변은 단절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채무자가 소지인 전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가지고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17조 단서입니다, 이게. 자, 이를 우리가 뭐라 하냐? 소위 내무칩니다. 앞에서 봤던 악의의 항변이에요. 악의의 뜻에 대해서는 공모설, 뭐 단순 인시설, 해의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쭉 내려오시다가 우리 앞에 제가 이제 판세했던 그림 보시면 돼요. 병이 악의이고, 그 있죠? 정이 선이고, 무가 악의인 경우에 무가 악의이다도 채무자 즉 갑에게 뭐 지급 제시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항변이 어떻게 해요? 절단된다. 이걸 무슨 원칙 때문에? 폐물의 법칙 때문에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과실은 불문한다. 즉, 소지인이 항변의 존재를 모르는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17조 단서에서 해결됐었고, 소지인은 항변에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융통어음과 개서어음의 경우, 융통어음과 개서어음은 사실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던 채무자는 소지인에게 항변을 주할 수 없다. 아까 우리 뭐요? 융통어음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문제로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이 항변이 단절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변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음법적 유통이고 기한으로 배서가 아니고 독립된 경제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선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이 원인 관계가 무효이더라도 이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악일 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선의가 있고 악일 때는 또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습니까? 어폐물의 법칙.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 요건.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 대리권, 대표권 남용과 항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 내의 어음행위를 하고 이 어음행위 제3자에게 배서양도인 경우는 되게 인적 항변으로 보고 있다. 대리로 했을 때 인적 항변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은 악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융통어음, 호의어음 같은 경우는 이게 호의로 베풀어졌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든 어떻게 돼요? 모르고 있든 뭐 하는 겁니까?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선악을 불문하고 뭐 한다? 대항할 수 없는 게 특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이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 적용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과 선의 취득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업에 들어와서 어음상 권리와 어음법상 권리에 대해서, 즉 어음법상 권리에 대한 그 책임이 어음법상의 이제 권리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음법상 책임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권리와 채무가 있듯이 책임이 있듯이 책임이 있는데 발행인의 책임, 배서인 책임, 그다음에 인수인, 그다음에 합동 책임에 대해서 봤고, 이 어음에 대한 항변 우리 그 박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를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 49페이지 오시면 그 박스 쳤죠, 여러분. 갑과 을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 밑에 박스 옆에 좀 적으세요. P51페이지 연결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P51페이지가 아까 이게 뭐였었냐면 51페이지 아래에서 밑에 쭉 보면 언폐물의 법칙이 있죠. 여기다가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49페이지에 박스 밑에다가 P51페이지 연결하고 가려고 언폐물의 법칙 참조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찾으셨어요? 언폐물의 법칙을 참조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항변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 물적 항변의 종류, 인적 항변의 종류. 물적 항변 같은 경우는 증권에 기재되어 있냐, 기재되지 않냐, 요거 따서 나오고, 인적 항변은 17조에 적용되느냐, 아니면 17조와 어떻게 해요?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단이 되기 위한 요건 4가지 반드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악의 항변이다. 여기서 언폐물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 항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항변이 있냐면,
바로 이제 제3자 항변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물적 항변과 인적 항변은 이제 당사자 사이의 원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이나 아니면 당사자 이외의 그걸로 발생하는 항변이냐 뭐 이런 원인인데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쓰는 항변을 내가 갖다 쓸 수 있을 것인가 뭐 보증인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우리가 제3자의 항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3주차에는 이 52페이지 바로 제3자의 항변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 수업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복습을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